여기에 정말 미쳐버린 이강인 선수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맹활약 중인 이강인 선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 한 경기에서 키패스 7회 이상 기록한 선수는 총 4명입니다. 모두가 알만한 월클인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네이마르, 디마리아, 메시, 사라비아 선수인데요. 이 중 네이마르는 3회나 기록할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키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만 2번째입니다. 지난 2024년 시즌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했고 올 시즌 생테티엔전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하며 네이마르 선수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한 경기 키패스 7회 기록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공식 SNS를 통해 이번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90분당 가장 많은 찬스를 만들어낸 선수들을 발표하며 이강인의 성과를 주목받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5대 리그는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에 A, 그리고 리그앙을 포함하는데요. 이 5개 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 90분당 기회 창출이 가장 많았던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마이클 올리세로 90분당 1.23회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아스널의 부카요 사카가 1.09회로 2위, 맨체스터 시티 이적이 확정된 라얀 셰르키가 0.97회로 3위를 기록했으며 바르셀로나의 초신성 라민 야말이 0.88회로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5위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이 차지했습니다. 이강인은 90분당 0.86회의 기회 창출을 기록하며 그의 정확한 킥과 남다른 시야가 동료들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열거된 선수들이 현재 세계 축구계에서 촉망받는 유망주이거나 세계 최고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선수들인데요. 이강인 선수의 잠재력, 천재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나 우측 윙어로 나서 찔러주는 킬패스가 일품인 이강인은 지난 10일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10차전 쿠웨이트전에서 그의 장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직접 골을 터뜨렸을 뿐 아니라 기회 창출도 무려 7번을 기록하면서 공격 활로를 뚫어섰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큰 힌트가 등장했습니다. 맨유 유스 출신 공격수 알레한드로 가르나초가 입주한 지 1년 여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고급 주택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것인데요. 영국 대중지 더 선이 현지 시간 온라인판 기사로 공개한 독점 정보에 따르면 가르나초는 영국 그레이터 맨체스터의 보든 지역에 있는 침실 7개짜리 대저택을 385만 파운드 약 72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해당 매물이 시장에 나온 것은 지난 3월 28일로 알려졌다. 가르나초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파트너 에바, 1살 된 아들 엔소와 함께 해당 저택으로 이사했다. 매입 당시 가격은 380만 4천 파운드. 1년도 채 되지 않아 매각한 이유는 차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더선은 가르나초가 자신의 저택을 매각하려는 이유가 올여름 맨유를 떠나기 위한 준비로 여겨진다고 추측했습니다. 실제로 가르나초는 후배 아모린 감독이 올 시즌 중도 부임한 이후 꾸준히 이적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에릭 텐하흐 전임 감독 체제에서 중용됐으나 아모린 감독 부임과 함께 입지가 흔들렸는데요. 최근 다시 주요 경기에 출전하고 있으나 지난 1월 이적 시장 기간에 첼시, 나폴리 등과 이적 협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맨유는 지난 수년간 누적된 적자로 인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맨유는 아모린 감독이 원하는 유형의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기존 선수 매각을 추진 중이며 현재 에스턴 빌라로 임대된 마커스 레시포드를 비롯해 자체 유소년팀 출신 선수들의 매각이 장부상 순이익으로 처리되어 재정 건전성 규정 충족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레시포드와 달리 가르나초는 그동안 맨유의 미래 자원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아모린 감독은 기복을 보이는 가르나초를 정리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유는 최근 2선 공격수 영입에 대한민국 대표 미드필더 이강인과 연결됐는데요. 지난달 이강인의 에이전트 하비에르 가리도가 맨유 구단을 방문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매체 렐레보의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이 방문이 가리도가 대리하는 선수의 이적과 관련이 있는 업무상 출장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맨유는 5년 후 새로운 홈경기장 건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재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짐 레클리프 구단주는 이 과정에서 아모린 감독을 적극 지원하고 여름 이적 시장에 선수 영입을 위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시장 마케팅 효과를 위한 이강인 영입 가능성이 유럽 현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강인과 포지션이 겹치는 가르나초의 이적설은 주목할 만한 상황이라는 평가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최다 우승 클럽인 맨유는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맨유는 시즌 TV 중계권 수입으로만 2억 2,200만 파운드, 약 3,7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일부 프리미어리그 클럽의 연간 전체 수입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아디다스와의 스폰서십 계약도 2035년까지 연간 9천만 파운드 약 1,500억 원을 지급하는 장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다만 강등 시 금액을 50% 삭감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한 시즌 사전 통보 후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맨유의 연봉 총액은 3억 6,500만 파운드 약 6,100억 원입니다. 이는 하루 100만 파운드 약 17억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강등 시 50% 임금 삭감 조항을 두고 있지만 맨유는 이런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친 듯이 돈을 뿌려대는 클럽입니다. 최근 곤두박질 치는 성적 등 어려움으로 인해 직원 구조 조정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래도 이강인이 입단 시 현재 받는 연봉의 2배는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적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프랑스 풋파리지앵은 지난 겨울 파리 생제르맹은 마르코 아센시오를 방출하고 이강인까지 내보내려고 한다. PSG는 신입생들에게 시간을 많이 주지 않는다. 오랫동안 자신을 표현하고 빛을 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는 적다. 아센시오를 겨울에 내보내는 사례가 그랬다. 이강인에 실망한 PSG는 마찬가지로 내보내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다재다능한 능력을 보유한 이강인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PSG 수준이 아니다. 이로 인해 PSG는 이강인을 팔려고 한다. 레알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을 영입할 때 2,200만 유로 약 348억 원을 투입했다. PSG는 이강인 이적료로 3천만 유로 약 475억 원을 원한다. 이강인의 기술력, 마케팅 가치를 생각하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프랑스 푸실은 이강인은 PSG에서 마지막 몇 주를 보내고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떠날 것이다. PSG는 이강인을 보내기로 했다. 이강인은 럭셔리 조커로서 활약을 이어갔는데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기뻐했다. 이강인은 점점 경기에 뛰지 못했다. 경쟁자들의 밀려 대가를 치렀다. 이강인은 이적 시장에 떠날 것이다. PSG 결정권자들이 확인했다고 이강인 방출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PSG는 이강인과 결별을 원한다. 이강인은 떠날 선수다. 이강인이 쉽게 짐을 쌀지는 알 수 없다. 이강인은 PSG와 2028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 PSG 선수들 연봉을 생각하면 적절한 돈을 받고 있기에 고민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프랑스 르텐스포르트는 PSG는 이적 시장 동안 몇 가지 포지션에 변화를 주려고 한다. 새로운 선수를 최소 5명은 영입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근거로 프랑스 르 파리지앵의 도미닉 세베라크 기자의 주장을 전했는데요. 세베라크 기자는 PSG는 새로운 골키퍼, 아슈라프 하키미 백업, 또 다른 미드필더와 스트라이커, 그리고 이강인을 대체할 선수를 영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렐레보의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이강인, 하비게라, 이냐키 페냐를 관리하는 스페인 에이전트 하비에르 가리도는 이번 주 영국에서 많은 경기를 관전했다. 맨유, 아스톤 빌라, 에버턴을 포함해 몇몇 구단과 만났다고 하면서 이강인 이적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여기에 맨유와 연결되는 부분은 놀라움을 주는데요. 지난 겨울에도 맨유 이적설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투토 메르카토는 이강인은 올겨울 유럽 축구 시장을 뜨겁게 달굴 수 있는 선수 중 한 명이다. 프리미어리그 두 구단이 그를 여러 차례 관찰한 바 있다. 뉴캐슬과 맨유에서 이강인에 대해 문의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영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고 맨유가 다가올 여름에 중원 개혁을 시도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강인 필요성이 주목됐었습니다. 이강인이 지난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쿠웨이트전에서 터뜨린 골 장면을 한 인도 축구 전문 매체가 조명했습니다. 비슷한 장면을 두고 골을 성공시키지 못한 자국 선수와 비교하면서 퀄리티의 차이라고 덧붙이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도 매체 IFTWC는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비슷한 상황의 두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하나는 지난 10일 인도와 홍콩의 2027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3차 예선 시조 2차전 경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같은 날 한국과 쿠웨이트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최종전 경기 장면이었습니다. 두 장면 모두 골 지역 왼쪽 모서리 부근에서 왼발 슈팅 기회를 잡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신 인도의 리스톤 콜라코는 수비수의 방해 없이 사실상 골키퍼와 1대1로 맞선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이강인은 상대 수비와 가깝게 붙어 있어 오히려 슈팅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득점 가능성은 오히려 콜라코 쪽이 더 높아 보였는데요.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콜라코가 찬 왼발 슈팅은 골대를 완전히 벗어나 관중석 쪽으로 향했습니다. 반면 이강인이 찬 슈팅은 강하고 낮게 깔려 그대로 쿠웨이트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친 인도는 이후 결승골을 실점하며 홍콩에 0대1로 졌습니다. 이강인의 골은 1대0의 리드 상황에서 승기를 굳히는 쐐기골이 됐습니다. 두 장면을 나란히 배치한 매체는 콜라코의 슈팅은 골대 안쪽으로 향하지 못했지만 이강인의 슈팅은 골로 연결됐다며 이것이 퀄리티의 차이라고 조명했는데요. 선수의 퀄리티의 차이가 결국 비슷한 장면에서 득점과 득점 실패로 이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이 게시글엔 코끼리와 개미를 비교할 순 없다거나 이강인을 그와 비교하는 건 이강인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등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공교롭게 같은 치른 경기에서 매우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면서 인도 언론이 이강인과 인도 선수를 비교한 것 같은데요.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갭이 있는데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